허용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 기준을 10배 넘었다, 100배 넘었다 하고 언론이 소비자한테 겁을 주는데 10배, 100배 넘은 거를 먹어도 암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허용 기준을 넘긴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유통을 시켰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를 소비자한테 위험해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왜곡을 시켜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패러다임이 쭉 바뀌어 왔습니다. 70년대까지는 소비자들이 과학을 몰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성의를 다해서 과학 상식을 제대로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10여 년을 노력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아까 보여줬더니 성분 표시를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쭉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방법론을 쓰고 있는데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은 정보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방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한테 주어진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당신 스스로 한번 합리화시켜봐라.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당신이 이걸 몰랐으니까 당신은 바보였었고 이제 좀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정신 차려라 이게 아니고 당신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런 건데 이 정보가 과연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당신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을 해보라. 그래서 이게 내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받아들여야 될 정보인지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버려도 되는 정보인지를 판단을 해봐라. 이런 소위 과학적 사고방식 또는 과학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요즘의 21세기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드는 공이 많이 들어야 되는 과정인데 이 앞에 있는 결핍 모델이나 STS 모델 갖고는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식품 산업계, 식품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우리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정체에만 관심이 있고 그 노출 양에는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독성학자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의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용량이 독을 만든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유해물질을 다루는 모든 사람이 정말 꿈에도 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약이 따로 있고 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치명적인 독약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게 관리해서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는 게 화학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체성만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런 물질을 소비자들이 그런 물질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MSG 얘기
여기 신동환 선생님이 계시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MSG가 안전하다는 정보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미국의 FDA, 세계보건기구, FAO 뭐 하여튼 이름 나오는 데까지는 다 MSG가 안전하다 그러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 MSG의 안전성에 대한 학술 논문이 2,000편이 넘어요. 그런데도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 국민들은 MSG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MSG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식약처하고 협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더니,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저 위에는 MSG라는 트로트 걸그룹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이 걸그룹의 이름이 MSG예요. 그리고 저 밑에는 남성 중창단인데 이 그룹의 이름이 MSG 워너비예요. 제가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노래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두 팀이 다 왜 MSG를 썼느냐 그러면 두 팀이 다 공이 언론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게 MSG처럼 맛있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이게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저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바꿔놓은 세상입니다. 식품과학에서 아마 우리나라 식품과학에서 가장 잘 문서화되어 있는 성공 사례인 것 같은데, 의외로 학생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GMO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GMO가 유전자 변형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유전자 변형은 GMO만이 아니죠. 우리가 먹는 농작물, 축산물, 수산물이 거의 다가 유전자 변형입니다. 소위 품종 개량이라는 게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인류 역사가 12,000년 전에 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이건 잡종 교배에 의한 인공 선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거를 육종 브리딩이라고 부르고요. 브리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농작물은 37만 종의 작물 중에서 우리 인류가 12,000년 동안 작물화에 성공한 식물은 150종밖에 안 되고요. 곡물은 16종밖에 안 됩니다. 가축은 짐승들 중에서 가축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이 육종을 한 동물은 7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종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12,000년 동안 우리가 그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결과로 지금 80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의 종류들입니다. 다 유전자가 다른 잡종교배로 만들어낸 그런 거고요. 사람도 잡종교배를 통해서 유전자가 계속 달라집니다. 저하고 할아버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유전자가 다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죠. 70년대에 우리나라도 통일벼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쌀 자급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유전자 변형이고 그 변형의 방법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이런 저기 있는 거는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포도인데요. 저거 자연에 없는 포도입니다. 심지어는 보라색 감자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안전성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큼 열심히 검증되지 않았고요. 발암성에 대한 정보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있고 2급 발암물질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어는 1군, 그룹 1, 그룹 2인데 이거는 인체 발암성을 분류한 건데
마치 소비자들한테는 바람 강도를 나타내는 걸로 잘못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잘못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의 왜곡을 바로잡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식약처가 이야기하고 있는 22종의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들 중에서 22종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러지를 심하게 일으킨다고 해서 22종을 경계하라고 안내를 하지만은 이 중에 어느 것도 금지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알러지의 특성이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식탁이 풍성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절반이 안 되고요. 곡물 자급률은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80억 인구 중에 한 10억 명 정도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좀 많아져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충분히 사갖고 와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GMO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MO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생산하고 즐기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돈잔치를 하고 있는 거다. 돈잔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근거도 없는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가지고 걱정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국민들한테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되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소비자들이 충분히 알아야지 되고, 유럽 사람이 완전 표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완전 표시제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럽 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유 식별제를 도입해서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가공 제품까지의 생산 유통 전부를 관리할 만큼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단순히 알 권리라는 애매모호한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부담,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부담,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인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결정해야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